서울의 겨울은 뼈를 애는 듯 차갑다. 윤서준은 법원 앞 계단에 서서 손을 호호 불며 떨리는 숨을 내뱉었다. 그의 낡은 코트는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고 심장은 두려움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 절도라니. 내가 정말 그럴 사람이었나?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한 달 전. 그는 단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슈퍼마켓에서 빵 한 조각과 우유 한 팩을 훔쳤다. 하지만 그 작은 실수는 이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법원 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그의 얼굴을 때렸다. 그는 어깨를 움츠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법정 안은 무겁고 고요했다. 판사의 자리에 앉은 김민호는 서류를 넘기며 차가운 눈으로 피고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단단한 돌처럼 굳어 있었지만 서준을 보는 순간 그의 눈동자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다. 서준은 그 눈빛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이었다. 10년 전 18살의 나이에 그는 집에서 쫓겨났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는 게이였고 그의 아버지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넌 우리 집안의 수치야. 나는 아버지의 고함은 아직도 그의 귀에 맴돌았다. 그날 이후 서준은 서울의 거리에서 떠돌며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했다. 노숙자 쉼터, 아르바이트, 그리고 때로는 절망 속에서 범죄에 손을 뻗었다. 법정의 침묵을 깨며 검사가 서준의 혐의를 낭독했다. 윤서준, 32세, 절도 혐의. 피고인은 지난 12월 15일 강남구 소재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쥐었다. 그의 변호사는 없었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판사의 판결을 기다릴 뿐이었다. 김민호 판사는 서류를 내려놓고 서준을 바라보았다. 피고인. 변호할 말이 있나?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떨리는 울림이 있었다. 서준은 고개를 들었다. 저는 배고프지 않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절박함이 묻어났다. 민호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서준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다. 그 눈, 그 턱선,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표정. 그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설마. 그는 서류에 적힌 서준의 생년월일을 다시 확인했다. 1993년 4월 15일. 그의 기억 속에서 잊으려 애썼던 그날이 떠올랐다. 18살의 아들을 집에서 내쫓았던 그날. 재판을 잠시 중단한다. 민호는 갑작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법정 안에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빠르게 판사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거울 앞에 서서 그는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서준아. 정말 너냐?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서준은 법정 밖 복도에서 기다리며 벽에 기대섰다. 그는 이 재판이 자신의 인생을 끝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도 떠돌았다. 오래전.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과 그를 거부했던 가족의 모습.
그는 사랑받지 못한 아이였다. 그 상처는 아직도 그의 가슴을 찢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다. 민호였다. 그는 서준을 보며 잠시 멈췄다. 윤서준 씨.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엄격했지만 어딘가 부드러움이 묻어났다. 서준은 고개를 들었다. 판사님. 저를 아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호는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따라오게. 그들은 법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차가운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민호는 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 내 아들 아니냐? 서준의 눈이 커졌다. 그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뭐라고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호를 바라보았다. 난 김민호다. 내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서준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아버지. 지금 무슨 농담을 하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다. 그는 그 이름을 잊으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그 이름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10년의 세월이 가로놓여 있었다. 민호는 아들을 버린 죄책감에 시달렸고 서준은 사랑받지 못한 상처로 얼룩진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같은 공간에 서 있었다. 왜 날 버렸어? 서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서준아. 난 그때는 너를 이해할 수 없었다. 서준은 주먹을 쥐었다. 이해. 당신은 날 집에서 내쫓았어. 내가 게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대화는 점점 격앙되었다. 민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했지만 서준은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민호가 꺼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다. 서준아. 난 매일 너를 생각했다. 그리고 나도 게이다. 서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아버지. 그를 버린 그 남자가 자신과 같은 비밀을 안고 있었다니. 재판은 다음 날로 연기되었다. 서준은 혼란 속에서 법원을 떠났다. 그의 머릿속은 아버지의 고백으로 가득했다. 민호는 판사실에 남아 오래전 아들을 잃은 날을 떠올렸다. 그는 아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서준은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서준은 서울의 어두운 골목길을 터덜터덜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아버지가 게이라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허공에 흩어졌다. 민호의 고백은 그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10년 전 그를 집에서 내쫓은 그 남자가 자신과 같은 아픔을 안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낡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방 안은 춥고 습기가 차 있었다. 그는 전기장판 위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왜 지금?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아버지를 증오해왔다.
그를 버린 그날 이후로 서준은 세상에서 혼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 증오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호의 눈에 담긴 후회와 고통은 진짜였다. 한편 민호는 법원 판사실에서 홀로 서류를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서류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는 아들을 버린 날을 매일 후회했다. 그때 그는 사회의 시선과 가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서준을 내쫓았다. 하지만 그 선택은 그의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는 아내와 이혼했고 딸마저 그를 떠났다. 이제 그는 법정에서 정의를 세우는 판사로 살았지만 그의 가슴은 텅 비어 있었다. 민호는 서류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차갑고 무심했다. 서준아, 내가 너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는 서준을 다시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를 용서할 수 있을지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서준은 다시 법원으로 향했다. 그는 재판을 마무리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법정에 들어서자 민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의 눈에는 어제보다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피고인, 오늘은 변호할 준비가 되었나?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은 서준을 놓치지 않았다. 서준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판사님. 아니. 아버지. 그는 그 단어를 내뱉으며 몸이 떨렸다. 법정 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민호는 눈을 감았다. 여긴 법정이다. 서준아. 감정을 섞지 말자.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재판은 계속되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법정 밖으로 떠돌고 있었다. 서준은 자신의 삶을 변호하며 말했다. 저는 그저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배고픔은 사람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저는 가족도, 집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민호는 서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아들의 고통을 외면한 대가를 이제야 깨달았다. 재판이 끝난 후 민호는 서준을 다시 옥상으로 불렀다. 서준아, 나를 용서할 수 있겠니?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서준은 고개를 돌렸다. 용서. 당신은 저를 버렸어요. 저는 10년 동안 거리에서 살았어요. 당신은 그걸 이해할 수 있나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나도 너처럼 아파했어. 나도 세상의 편견과 싸웠다. 서준은 그 말을 듣고 멈칫했다. 그는 아버지의 고백을 떠올렸다. 민호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왔다. 그는 판사로서, 아버지로서 완벽한 모습을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는 무너지고 있었다. 당신도 게이였는데 왜 저를 버렸어요?
서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약했기 때문이야. 사회가, 가족이 나를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너를 희생시켰어. 그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서준은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며 그의 아픔을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상처는 너무 깊었다. 그는 민호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해요. 서준은 결국 그렇게 말하며 옥상을 떠났다. 민호는 홀로 남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들을 되찾고 싶었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그는 알고 있었다. 서준은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그의 머릿속은 아버지의 얼굴로 가득했다. 그는 민호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그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서준은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아침을 바라보았다. 흐린 하늘은 그의 마음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민호의 고백을 곱씹으며 밤을 지새웠다. 아버지가 나와 같은 아픔을 겪었다고. 그는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민호의 떨리는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는 낡은 노트북을 열고 자신의 과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10년 전. 집에서 쫓겨난 후 그는 서울의 뒷골목에서 생존을 배웠다. 그는 노숙자 쉼터에서 잠을 자고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는 사랑을 꿈꿨다. 그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거부당했지만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다. 그때 그의 삶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 박지훈. 35세의 한국인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지훈은 서준이 일하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였다. 그는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로 서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 너 괜찮아. 지훈의 그 한마디는 서준에게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끼게 했다. 지훈과의 만남은 서준의 삶에 빛을 가져왔다. 그들은 함께 서울의 야경을 보며 꿈을 이야기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지훈도 자신의 성 정체성 때문에 가족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었다. 가족은 선택할 수 없지만 사랑은 선택할 수 있어. 지훈은 서준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훈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서준은 그의 죽음 이후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지훈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해 점점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 절망은 그를 절도라는 실수로 이끌었다. 한편 민호는 서준을 다시 만나기 위해 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서준의 과거를 조사하며 그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다. 노숙자 쉼터, 아르바이트, 그리고 지훈이라는 남자와의 짧은 사랑. 민호는 서준의 삶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컸는지 깨달았다. 민호는 서준이 자주 간다는 쉼터로 찾아갔다. 그곳에서 그는 서준의 친구인 은지를 만났다. 은지는 28세의 한국인 여성으로 서준과 함께 쉼터에서 지내며 서로를 의지하는 사이였다. 서준이요.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세상이 그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은지의 말은 민호의 가슴을 찔렀다.
그를 만나고 싶습니다. 민호는 간절히 말했다. 은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서준이 아버지라고요. 그를 버린 그 사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그를 지키고 싶습니다. 은지는 한참 동안 민호를 바라보다가 결국 서준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민호는 서준의 원룸으로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자. 서준이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과 분노로 가득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서준아. 제발. 이야기하고 싶다.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서준은 문을 닫으려 했지만 민호가 그의 팔을 잡았다. 너를 잃은 후로 난 매일 후회했어. 제발. 내 말을 들어줘. 서준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민호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하지만 그의 상처는 너무 깊었다. 당신은 너무 늦었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문을 닫았다. 민호는 문 앞에 주저앉았다. 그는 서준을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서준의 삶을 바꾸고 싶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재판이었다. 다음 재판날. 민호는 판사로서가 아닌 아버지로서 서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서준의 혐의를 다시 검토하며 그의 삶을 변호할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다. 서준의 절도 혐의는 명백했고 민호는 정의를 지켜야 했다. 재판이 끝난 후 민호는 서준에게 편지를 썼다. 서준아. 내가 너를 버린 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하지만 이제라도 너를 지키고 싶다. 이 편지를 읽고 나를 찾아와 줘. 서준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호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그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서준은 민호의 편지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따뜻함으로 뒤엉켜 있었다. 왜 이제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편지를 다시 읽었다. 민호의 글씨는 떨렸고 그 안에 담긴 후회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서준은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지훈을 떠올렸다. 지훈은 서준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라는 말이 아직도 그의 가슴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훈이 떠난 후 서준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믿었다. 한편 민호는 법원에서 서준의 재판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그는 서준의 혐의를 줄일 방법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동료 판사인 이수진, 45세의 한국인 여성은 그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민호 판사님, 이 사건에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닌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수진 씨,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제 아들입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다. 아들. 그 피고인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수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왔고, 그 때문에 아들을 버렸다고 고백했다. 수진은 그의 말을 들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민호 판사님. 법은 감정을 배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당신을 이해해요. 민호는 서준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다. 그는 서준의 삶을 바꿀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는 서준이 자주 간다는 쉼터로 다시 찾아갔다. 그곳에서 그는 은지를 다시 만났다. 서준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민호는 간절히 말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서준은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는 너무 많이 상처받았어요. 민호는 주먹을 쥐었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서준은 지훈의 무덤을 찾아갔다. 서울 외곽의 작은 묘지였다. 그는 지훈의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아버지가 나를 다시 찾으려 해. 하지만 난 그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 순간,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서준은 지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그는 그 말을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민호를 용서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다음 날, 서준은 민호를 만나기 위해 법원으로 갔다. 그는 민호의 판사실 문을 두드렸다. 민호는 문을 열고 서준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다. 서준아. 와줬구나. 서준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용서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을 뿐이에요. 민호는 서준을 안치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결혼했고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그는 늘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그는 서준을 버린 날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때 난 너를 지키지 못했어. 내가 약했기 때문이야. 서준은 민호의 말을 들으며 그의 아픔을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상처는 여전히 깊었다. 당신은 저를 버렸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할게. 그들의 대화는 길어졌다. 서준은 민호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민호에게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재판에서 공정하게 판단해 주세요. 전 아버지의 동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민호는 서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판사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서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재판날이 다가왔다.
민호는 서준의 혐의를 다시 검토하며 그의 삶을 고려한 판결을 준비했다. 그는 서준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다. 그는 정의와 아버지로서의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다. 재판 날 아침. 서준은 법원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그의 손은 떨렸고 가슴은 두려움과 기대로 가득했다. 그는 민호를 용서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민호는 판사석에 앉아 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로서의 간절함과 판사로서의 엄격함이 공존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손은 서류를 쥐며 미세하게 떨렸다. 검사는 서준의 혐의를 다시 한번 낭독했다. 윤서준. 절도 혐의. 피고인은 생계곤란을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을 어긴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절망을 누가 이해해줄지 의문이었다. 민호는 서준의 말을 듣기 위해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 피고인. 최종 변론을 하시겠습니까? 서준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일어섰다. 저는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지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가족도, 집도, 아무것도 없는 삶에서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법정 안의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민호는 서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아들의 고통을 외면한 대가를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판사로서 공정해야 했지만 아버지로서 서준을 구하고 싶었다. 재판이 끝난 후 민호는 판결을 준비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서준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서준에게 단순한 판결 이상의 것을 주고 싶었다. 그는 서준의 삶을 바꿀 기회를 주고 싶었다. 민호는 서준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법원이 아닌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였다. 서준아, 난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재판은 법대로 진행될 거야. 하지만 그 후에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서준은 민호를 바라보았다. 도와준다고요? 지금까지 저를 버린 사람이 어떡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묻어났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너 말이 맞아. 난 자격 없는 아버지야. 하지만 이제라도 너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 서준은 민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지훈을 떠올렸다. 지훈이라면 그에게 뭐라고 했을까? 용서는 너 자신을 위한 거야. 지훈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 울렸다. 그날 밤 서준은 은지와 함께 쉼터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은지야, 나 아버지를 용서해야 할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은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서준아, 용서는 내가 준비됐을 때 하는 거야. 하지만 그를 완전히 밀어내는 것도 너를 더 아프게 할 수 있어.
서준은 은지의 말을 곱씹으며 밤을 지새웠다. 그는 민호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게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일인지 고민했다. 다음 날, 민호는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준아, 재판 전에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우리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서준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이게 용서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서울의 한 작은 식당에서 만났다. 민호는 서준이 좋아했던 된장찌개를 주문했다. 내가 어릴 때 이거 좋아했었지.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준은 숟가락을 들다 멈칫했다. 기억하시는군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식사를 하며 그들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민호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서준을 버린 후 얼마나 후회했는지 털어놓았다. 서준은 그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그의 아픔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준은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는 민호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저를 버린 건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노력하는 건 보여요. 민호는 서준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거면 충분해. 서준아. 조금씩이라도 네가 나를 받아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재판날이 다가오며 서준과 민호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위태로웠다. 서준은 민호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민호는 서준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재판날. 법정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서준은 피고인석에 서서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민호는 판사석에서 서준을 보며 심호흡을 했다. 그는 판사로서 공정해야 했지만 아버지로서 서준을 구하고 싶었다. 검사는 마지막으로 서준의 처벌을 요구했다.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민호는 서류를 내려놓고 서준을 바라보았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 서준은 고개를 들었다. 저는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지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제 삶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민호는 서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법정 안의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가 아닙니다. 피고인의 삶과 그를 둘러싼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그의 동료 판사 이수진이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호의 결정을 지지하기로 했다. 민호는 판결을 내렸다. 윤서준. 절도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합니다. 단.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다. 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유였다. 재판이 끝난 후 서준은 법정 밖에서 민호를 기다렸다. 민호가 나오자 서준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서준아. 이건 시작이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킬게. 그들은 법원을 나와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그들을 스쳤지만 그들의 대화는 따뜻했다. 민호는 서준에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제안했다. 너를 다시 내 곁에 두고 싶어. 서준은 망설였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생각해 볼게요. 그 후 민호는 서준을 위해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다. 그는 서준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서준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새로운 집에서 새 출발을 준비했다. 서준은 은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계획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지훈의 꿈이었던 그래픽 디자인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지훈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갔다. 민호는 서준과 자주 만나며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다. 그는 서준에게 자신의 과거를 더 깊이 이야기했다. 그는 젊은 시절 사랑했던 남자를 잃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를 잃은 후 난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았어. 그래서 너를 더 아프게 했어. 서준은 민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아픔을 이해했다. 그는 민호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노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서준은 민호를 자신의 새 집으로 초대했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으며 웃었다. 오랜만에 그들은 가족처럼 느껴졌다. 서준은 민호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도 노력해볼게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서준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들의 관계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서준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며 앞으로 나아갔고 민호는 아들을 되찾은 기쁨을 느꼈다. 서울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점점 따뜻해졌다. 서준은 지훈의 말을 떠올렸다.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그는 이제 그 말을 믿기 시작했다. 서준은 새 아파트의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지훈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지훈아. 나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 그는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민호의 도움으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상처와 망설임이 남아 있었다. 민호는 매주 서준을 찾아왔다. 그는 서준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다. 그는 서준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더 깊이 털어놓았다. 내가 너를 버린 건 내 약함 때문이었어. 난 세상의 편견을 이기지 못했어. 서준은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세상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더 아파했어요. 그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민호는 서준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로 했다. 그는 법원에서 동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밝혔다. 저는 게이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제 아들을 잃었죠. 하지만 이제 그를 되찾고 싶습니다. 그의 고백은 법원 안에서 파장을 일으켰다. 어떤 이들은 그를 비판했고, 어떤 이들은 그의 용기를 칭찬했다. 이수진은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호 판사님.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서준은 민호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다. 그는 민호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도 당당해지고 싶어요. 지훈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서준은 그래픽 디자인 공부를 계속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갔다. 그는 지훈의 기억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만들었다. 그의 첫 전시회는 서울의 작은 갤러리에서 열렸다. 민호는 그 전시회에 찾아왔다. 그는 서준의 작품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서준아. 너 정말 대단하다. 서준은 민호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 여기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서준은 민호를 용서하기로 했다. 그는 민호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 이제 당신을 용서할게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되어보죠. 민호는 서준을 끌어안았다. 고맙다. 서준아. 정말 고맙다. 그들은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서준은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었고, 민호는 아들을 지지하며 그의 곁에 있고 싶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어느 날, 서준은 민호와 함께 지훈의 무덤을 찾았다. 그는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다. 지훈아. 나 이제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어. 민호는 서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서준아.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늘 곁에 있을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준은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기로 했다. 그는 지훈의 사랑과 민호의 지지를 가슴에 품고 앞으로 나아갔다. 민호는 아들을 되찾은 기쁨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서울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배웠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새로운 가족으로서 앞으로 나아갔다. 봄이 찾아왔다. 서울의 거리는 벚꽃으로 물들었고 서준과 민호는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다. 서준은 민호의 옆에서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벚꽃 예쁘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서준아. 내가 있어서 더 예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아버지와 아들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서준은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첫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민호는 그의 가장 큰 응원군이었다. 서준은 자신의 전시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았다. 그는 지훈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그는 이제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다. 민호는 법원에서 여전히 판사로 일했지만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동료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웠다. 그는 서준을 통해 용기와 사랑의 의미를 배웠다. 어느 날, 서준은 민호에게 편지를 썼다. 아버지, 저를 다시 찾아줘서 고마워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사랑을 믿게 됐어요. 민호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서준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서준아, 너도 나를 구해줬어. 너는 내 전부야. 그들은 함께 지훈의 무덤을 다시 찾았다. 서준은 묘비 앞에 서서 말했다. 지훈아, 나 이제 행복해.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게. 민호는 서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우린 이제 가족이야. 영원히.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였다. 서준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며 당당한 삶을 살았다. 민호는 아들을 되찾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았다. 서울의 벚꽃은 바람에 흩날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가족이었고 사랑이었다.